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왠지 더 불안해졌어요.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 한구석엔 자유로움이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도 함께 찾아오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최윤희 상담사입니다. 은퇴 후의 불안과 허무함, 그리고 다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은퇴 후 자아 상실과 건강 회복, 가족관계, 재정 점검과 정부 지원 제도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은퇴 후 허무감 마이너스 자아 상실. 은퇴라는 단어에는 마치 오랜 시간 달려온 경주가 끝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경주에서 내려온 뒤 사람들은 생각보다 깊은 허무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길을 잃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60세 김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달간은 매일이 휴가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기력함이 몰려왔고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직함으로 대표되곤 했습니다. 부장님, 과장님, 대표님,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전부였죠. 그런 이름표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허무감의 정체입니다. 자아 상실이죠. 자아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역할 속에 스스로를 맞춰왔기에 은퇴와 동시에 나라는 사람이 희미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내가 뭘 좋아했는지조차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이 그 시작점입니다. 과거의 역할은 내려놓되 나라는 사람의 중심은 다시 세워야 합니다. 허무함이 들 때마다 나는 누구였지? 라고 묻는 대신 이제 어떤 내가 되고 싶지?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 때 진짜 인생 이막이 열립니다. 건강과 자존감 회복 마이너스 그냥 노는 삶 선택. 은퇴 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은 단순히 병원 검사 수치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자존감까지 모두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건강이죠. 62세의 이모 씨는 은퇴 후 한동안 스스로를 자책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신을 보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라는 생각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제안으로 아무 계획 없이 소풍을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강변에 앉아 바람을 느끼기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저 논다는 것,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우리 삶에 해가 된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일중심의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그냥 노는 삶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보세요. 산책하며 풀 냄새를 맡고 예전엔 못해본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쓸모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놀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을 지키고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깊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이 실컷 웃어본 게 언제였나요? 그 웃음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의 증거입니다. 3. 가족과의 회복 마이너스 감정적 안정 찾기. 은퇴 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 묶여있던 삶에서 벗어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오히려 가족과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이 은퇴한 첫 해 저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화가 없었던 것도 서로의 감정을 살피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막상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우리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감정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까지도 다시 써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감정적 안정은 대단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마주 앉아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소소한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의 온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말보다는 요즘 어떤 생각해? 라는 질문을 건네보세요.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시작이 가족 간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됩니다. 감정적 안정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가족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4. 전문가의 조언 회복기가 필요한 이유. 은퇴직 후의 시간은 꿀맛 같은 휴식이자 동시에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준비 없이 맞이하고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회복기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라고 조언합니다. 회복기란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즉, 몸도 마음도 사회인으로서의 삶에서 개인으로서의 삶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인 셈이죠. 이 시기를 허투루 보내면 무기력과 자책, 우울감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업 정체성과 사회적 인정이 자존감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회복기를 거치지 않으면 정체성 붕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내 삶의 방향을 재설계하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노년정신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은퇴 후 6개월에서 1년까지의 회복기를 의도적으로 계획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회복기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고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다시 짜고 가벼운 운동과 산책을 하고 일기처럼 마음을 기록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왜 힘든가를 자책하기보다는 지금이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쉼표가 아닙니다. 회복기를 거쳐야만 다음 문장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은퇴 후 위험 실질적 대책. 은퇴 후의 삶은 마냥 평온할 것 같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예상보다 빠르게 닥치는 변화입니다. 수입이 끊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생각보다 빨리 불안감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죠. 대구에 거주하는 64세 박모 씨는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지냈습니다. 정년퇴직이 곧 자유일 줄 알았지만 2달 만에 적금이 줄어드는 걸 보고 이러다 몇 년 안에 생활비도 모자라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위험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우라고 강조합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보험료, 통신비, 식비 등 매달 나가는 돈 중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세요. 외식보다는 집밥, 차량 유지 대신 대중교통 활용 등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셋째, 새로운 수익원을 고려해보세요. 크지 않더라도 월 20만 원의 소액 수입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강사, 배달 도우미, 온라인 중고거래 등 자신의 성향에 맞는 소득 활동을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가족, 지인, 지역 커뮤니티 등 위기가 왔을 때 바로 손을 뻗을 수 있는 연결고리는 정신적 붕괴를 막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위험은 준비된 사람에게 덜 두렵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설계해 나가는 그 마음이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6. 현실살의 준비 없는 은퇴의 결과. 은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주변의 사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이모 씨는 30년 넘게 직장을 다녔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박수 받으며 퇴직했지만 이후 그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는 무료했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고 가장 결정적인 건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펀드에 넣었다가 원금 손실을 입고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직장은 떠났는데 삶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는 감정적, 관계적, 재정적 준비가 모두 필요한 복합적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의 갈등, 건강 이상, 우울증, 재정 위기까지. 단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퇴직 시점이 아닌 그보다 5년 전부터 준비해야 마음의 여유도 재정의 안전망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에 작은 균열이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일상의 피로가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퇴 준비의 진짜 의미입니다. 7. 60년 대생은 태문제 마이너스 구조적 한계.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한국 사회의 고속 성장과 함께 달려온 주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은퇴를 맞이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허탈감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60년 대생은 평균적으로 부모 세대를 부양하면서 자녀 교육까지 동시에 책임졌던 세대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준비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은퇴 시점이 되어도 충분한 노후 자금은 없고 건강은 지쳐있고 사회적 역할에서는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또한 이 세대는 디지털 변화의 전환점에 놓였습니다. IT와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에도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 지출, 건강, 관계 4가지 측면에서 스스로의 현실을 살펴보세요. 둘째, 불가능을 바라보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보다는 이미 익숙한 경험을 활용한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일이 함께라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 세대별 소통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주었고 지금은 자신에게 줄 시간입니다. 한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도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8. 소비 점검 마이너스 소액 수익 전략. 은퇴 후의 재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질과 직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 믿지만 막상 지출 내역을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금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55세 김 여사님은 은퇴 후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 같은 예상 밖 지출이 반복되면서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잔고가 줄고 있더라는 말을 했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닌 소비 점검과 소액 수익 전략입니다. 먼저 소비 점검은 정기적으로 지출 패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달간 카드 내역을 적어보면 본인도 몰랐던 소비 습관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중복된 구독 서비스, 자주 가는 카페, 사용하지 않는 자동이체 항목 등 조금만 조정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소액 수익 전략입니다. 이건 거창한 창업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활동에서 수익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숙제를 도와주는 일도 좋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블로그나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도 소소한 수익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수입의 액수보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그 자존감이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기보다는 작고 꾸준한 수입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의 소비와 재정 습관을 들여다보는 작은 실천입니다. 9. 정부 지원제도 마이너스 공동체 연결.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 점점 멀어지는 느낌, 외로움과 소외감이 깊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느끼지만 막상 알고 보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등은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 소속감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3세 이모 씨는 은퇴 후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관의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도움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찾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 온라인 행정 포털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양한 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제도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홀로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연결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그동안 해내야 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허무감에서 출발해 건강, 가족, 재정, 제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과 연결된 관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 따뜻한 대화 하나,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